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 제가 가입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가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가입했을 때 확실하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 연금보험을 무심코 가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면 다 좋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나 아주 그냥 샤프한 사람이죠. 스마트한 사람도 연금이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 있어서 연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장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금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발매된, 출시된 연금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업비와 각종 보증비용하고 각종 뭐 자산운용, 피 관련된 것들 모조리 다 그 사업비에 투여하고 공제하고 난다면요. 수익률이 너무나도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연금 준비금이 저조한 상태에서 또 준비금 대비해서 거의 뭐 25년 300개월 동안 이자 한 푼 안 주고 보험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 받게 되는 가입서에서의 연금액은 현재 가치가 똥값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요. 40년 뒤 65세 때 200만 원 받는 연금액은요. 그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다면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10만 원도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65세가 아니라 100세 때까지 또 연금을 받게 된다면 100세 때 받는 200만 원은요. 정말로 만 원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금 가입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인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연금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1990년대 연금인지 알고 있습니다. 유배당 상품의 확정금리 실종프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거든요. 그 상품인지 알고 지금도 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검증도 없이 가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연금이 좋다는 식으로 과거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들이밀면서 그 3층 보장에 있어서 개인이 당당하게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보험 가입을 했는데 무작정 가입한다. 아무런 그런 평가나 분석, 평가 그런 거 안 해놓고 한다든가 그런다면요. 진짜 선동에 빠지는 개돼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명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연금이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가입하면 좋고 무조건 많이 내면 좋다. 그 다음에 그 엄청나게 어려서부터 가입하면 더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달아서 연금보험을 최대한 많이 가입하면 오래 가입하면 많이 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정말로 신기루처럼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직장에서 월급으로 생활하고요. 늙어서는 연금으로 노후에 월급처럼 생활한다. 이런 방식의 그런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상품이 대단히 좋다면 수익률이 좋고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좋다면 당연히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노후에 연금보험 가입해서 그것만 가지고 노후 생활을 영위하다가는요 손가락 빨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패러다임 바뀌었습니다. 연금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수익률 저조하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냥 현금이 좋은 겁니다. 현금을 가지려면 은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해서 은퇴 자산을 아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서 현금을 연금처럼 노후생활비로 쓰면서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노후 준비는 걱정 없이 준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부부가입 강화를 통해서 국민연금만으로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본을 다지고요. 퇴직연금이라든가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지고서 추가의 보너스를 가진다면 자신 있게 투자해서 플러스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장밋빛 인생을 그릴 수 있는 노후 생활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들, 특히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들을 모조리 해지해가지고 은퇴자산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자꾸만 노후에는 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냐면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연금보험 가입했을까요? 절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10년 납 같은 경우 10년 돼야 원금 나온다. 그 사람은 미친 짓이라고 할 겁니다. 절대로 10년 동안 그 헛부역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 준비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근데 연금 지급률이 4%대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25년 300개월 동안 이자 한 푼 안 주고 그 돈을 마음대로 유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0세에 가입했다. 65세다. 그러면 45년 동안 헛부역을 하게 되고요. 45년부터 또다시 어떻습니까? 그 25년 300개월 동안에 또다시 무이자로 그 보험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격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또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요. 20세에 가입한다면 80세까지 정말로 자기 사랑, 가족 사랑은 저버린 채, 등한시한 채 남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부자인 보험사와 부자인 연금보험 판매인만 사랑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겠죠. 워런 버핏이 연금보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겠죠. 확실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 현금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잘하면서 그 현금으로 인출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투자를 잘하지만 일반인은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서 저축은행에 예금만 하더라도 훨씬 더 연금보험 대비해서 정말로 수십 배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이 중요합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상품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요. 국민연금이 좋다는 것이죠. 나머지 현존하는 연금보험은요.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이율형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변액연금, 달러연금, 최저보증연금, 뭐 4%, 5%, 6%, 7%, 8% 확정 그 달리 연금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은요. 그 호박에 줄을 하나씩 거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현혹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모두가 다 안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연금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낮은 수익률하고 미래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은 똥값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맨날 자랑을 합니다. 복리효과 있다, 비과세 효과 있다, 종신토록 지급한다. 이 모든 게 다 꽝입니다. 10년 동안 이자 거의 없는데 복리효과 있습니까? 비과세 효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종신토록 그 연금을 준다. 종신토록 주는데 너무 조금 준다는 거죠. 25년 300개월 동안 이자 한 푼 안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리와 비과세 종신이라고 하는 구호는요. 정말로 낯뜨겁습니다. 그 효과가 정말로 미흡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람의 낯을 그 뜨겁게 만든다. 그 무색하게 만드는 아주 저조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엄청나게 그 가치는 똥값이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연금 준비금 대비 낮은 지급률도 문제지만 120세까지 인간의 한계 수명을 책정해갖고 12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서 연금액을 책정하니까 얼마나 연금액이 더 작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0세까지 안 산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90세에서 100세 정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30년에서 20년의 연금 낙전 수입이 보험사에 또 제공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그래서 가입자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서 보험사가 부자 되는데 일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노후 준비에 있어서 디딤돌이 아니라 반드시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빠진다는 것이죠. 노후에 자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지옥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없어지는 그런 신기루를 본다, 매직을 본다. 그것이 바로 연금보험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금보험 가입했습니다. 무모하게 가입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동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손해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 가입했지만 빨리빨리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자산관리에 있어서 노후 준비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이고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30세 신혼부부가 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0년 납 각각 부부는 50만 원씩 가입하고요. 65세 때 연금 개시되니까
그 나중에 그 편안하고 윤택한 노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잘 가입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65세 시점에는 그 1억 4,4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자료예요. 공시율이 3.02%입니다. 지금 2.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 2천, 3천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수령액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매년 631만 원밖에 안 됩니다. 35년 뒤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631만 원입니다. 그것을 그 35년 최저 보증 100세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매월 받는 금액은 35년 뒤에 53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성은요, 비슷하게 받는데요. 그 연금 수령액은 남성보다 만 원 정도 적습니다. 5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그 10년 동안 50만 원씩 100만 원을 납부하고 나서 35년을 기다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남편 53만 원, 아내 52만 원이 35년 뒤에 받게 되는 그 연금액이다 보니까 현재 가치가 지극히 똥값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 남편은 53만 원을 65세 때 받는데 물가 상승률 평균적으로 3%라고 가정하면 현재 가치는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은 마찬가지로 19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열심히 노후 준비했는데 부부는요 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 금액을 또 35년 동안 또 받게 될 겁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그러면 100세 시점은요 19만 원이 아니라 19,000원. 그 다음에 아내도 19,000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물가가 2022년도 5.1% 상승한 것처럼 오른다. 그러면 19,000원도 안 됩니다. 그냥 9,000원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합쳐봤자 만 원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그냥 투자를 하세요. 4%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65세 시점에 1억 9,627만 원, 거의 2억 원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를 잘해서 8% 한다면은요, 6억 3천만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 대비해서요.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보험 공시율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최저보증 이율보다 조금 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납입한 돈 6천만 원 대비 한 7천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7천만 원 받는다면 1억 3천에서 그 다음에 5억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더 투자를 잘해서 더 많은 확실한 은퇴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연금보험 가입하면 10년 동안 이자도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지급률도 저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축은행에 3.5%의 세금을 떼이지만 그쪽에 저축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냥 안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지만은 연금보험은 절대로 안전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의 돈을 갈취한다고 보는, 어떻게 보면 갈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10년 동안 빌려 쓰면서 이자 한 푼도 안 주고요. 연금준비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25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 주면서 돈을 빌려 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빚어지는 여러분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투자 리스크, 뭐, 당연히 4%, 5%, 6%, 7%, 8% 리스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4%에 운영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공시이율 상품도 마찬가지로 투자 리스크 있죠. 공시이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최저보정 이율 적용하면 10년 동안, 그, 30세가 10년 동안, 40세까지 6천을 냈는데, 그리고 25년을 더 굴렀는데도 불구하고 7,213만 원에 불과합니다. 겨우 35년 동안에 6천만 원 내고 1,200만 원 이자가 붙은 것이죠. 이럴 경우에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요, 9만 원밖에 안 됩니다. 65세 때 9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세 때는 9천 원 되겠죠. 그 돈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 30세 부부는요, 가입했다. 그러면 연금보험 당연히 해지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시거나 그 다음에 그 도움이 되신다면은요, 그 좋아요하고 그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460여 편 정도의 멤버십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산관리 성공하시고 절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정의연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2부로 몇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구매해 보세요. 몇천 원 속에서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절세의 길이죠. 자, 두 번째는요.
가입한 지 9년째입니다. 1년만 더 납입하면 납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는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1년 기다렸다가 그 납입이 끝났으니까 이제 연금보험 납입에 대한 부담 없고 시간만 기다리면 나중에 연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갖고 무조건 유지하러 갑니다. 그건 전문가의 태도가 아니죠. 9년 동안 엄청나게 손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30세가 9년 동안 납부했어요. 39세죠. 65세에 연금 개시된다면은 39니까 어떻습니까? 39세면은 26년 뒤에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한 동안에 또다시 손해를 봐야 되고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 동안에 또다시 손해를 봐야 되니까 앞으로 39세인 사람이 9년간 납부했다면은요. 앞으로 61년 동안에 엄청난 손해가 또다시 오니까 당연히 해약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지하고 해약환급과 매월 적립하는 그 돈 가지고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특히 무소득 배우자인 전업주부가 만약에 연금보험 가입했다. 무조건 해지하시고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하십시오. 55만 5,300원 가입한다면은요. 나중에 현재 가치에 정말로 확실한 노후준비 연금액을 그 현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 다음에 120세, 200세를 살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확실한 현재 가치의 화폐 구매력을 보존해 주니까 당연히 국민연금부터 가입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가입한 지 10년이 넘어서 이미 납입이 완료됐습니다. 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데 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납입이 끝났으니까 한 번 더 가입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아니면은 납입이 완료됐는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다든가 신규 가입을 더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안 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또다시 연금보험 가입하겠다. 이런 사람 의외로 더 많거든요. 나쁜 것을 10년 동안 겪었는데 또다시 나쁜 길을 간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10년 전 대비해서 연금 수리도 엄청나게 나빠졌거든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을 또 가입하겠다. 추가 납입을 하겠다.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납입이 완료됐다. 무조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30세에 가입해서 40세가 됐다. 납입이 완료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 동안 또다시 뜯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뜯기지 않으시려면 해지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10년간, 20년간 내고 나서요. 다음 달부터 연금 개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 유지해서 연금 받으려고 하겠죠. 저는 반대입니다. 무조건 해지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달 55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분요. 그동안 만약에 20세부터 가입했다면 35년간 헛부역했고요. 그 다음에 55세 때부터 앞으로 연금 받을 때 45년 동안 100세 산다면 또다시 뜯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오늘 연금 개시일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시금이든 아니면 연금을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선택하겠죠. 국민연금은 무조건 연금밖에 못 받아요. 10년 이상 된다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이죠.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은 일시금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연금 받거든요. 왜? 연금 받아야 훨씬 더 좋거든요. 현재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률도 대단히 좋거든요. 근데 이 연금보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금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연금 받으면 또다시 여러분들은요. 65세 때부터 35년 동안 뜯기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금을 수령하고 해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300개월 동안 한 푼의 이자도 없이 그 보험사에 돈을 맡기는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준비금이 10억 원이다. 많이 넣어서 그랬더니 10억 원을 20년도 아니고 이제 25년 동안 이자 한 푼 못 받고 빌려주는 꼴이 됐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을 부부가 가입 강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무소득 배우자 같은 경우 임의 가입을 하고 최대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요. 지금 20만 원 낸다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을 그러면 55만 5,300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소득 배우자가 무급가족 종사자라 이거죠. 그랬을 때 돈을 줘서 임의 가입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그 자영업 그 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바로 무소득 배우자한테 급여를 주세요. 급여를 주던 아니면은 저기 뭐 그 사업소득을 주던 그렇게 해서 비용 처리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나누어서 종합소득세마저도 줄이고 그 다음에
부부가 임의 가입을 아니면 최대보험료 가입을 통해서 완벽하게 노후 준비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한테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뒤에 연금이 받더라도 현재 가치예요. 그 다음에 40년 뒤부터 다시 또 40년을 더 살아도 현재 가치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 3%, 10%, 300%, 10,000%가 뛰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보수월에 300만 원 40년 동안 납부한다면 120만 원, 부부는 2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7만 원 보수월에게 55만 5,300원을 납부한다면 184만 원, 부부는 3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보수월액은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보수월액이 2025년도에는 617만 원이 아니라 640만 원, 5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최고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된다면 368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보수월의 최고 한도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그 율대로 계산해 본다면은 여러분은 65세 시점에 놀랍게도 500만 원 내지 현재 가치로 부부가 1,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노후 준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싫다면 55만 5,300원을 플랫하게 40년 동안 납부하면 됩니다. 40년 뒤에 55만 5,300원은요.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최고보험료를 납부하신다면 500, 1000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활하세요.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 생활하십시오. 직장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라면 당연히 2배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신다면 노란우산공제를 2명이 가입한다면 2명이 또다시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하고 노란우산공제는 그 국민연금 플러스 보너스 노후생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밖에 안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혼했다면 양가 부모님들은 자식이 한 명이죠. 신랑 신부밖에 없겠죠. 아들, 딸. 돌아가신다면 양가로부터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으로 엄청난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라비앙 로즈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죠. 연금보험 가입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이러한 환희를 연금보험 가입해서 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로 완성되고 적정이 뭡니까? 500, 1000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노후는 정말로 사라지게 됩니다. 1990년대 확정금리 연금 7.5% 연복리 그 다음에 유배당 상품일 때는 그거는 유지해야 되겠죠. 굉장히 좋지만 2000년대 이후 무배당 상품들 엄청난 사업비 떼고요. 그 다음에 연금술이 나쁘고요. 그 다음에 공시율 10년 동안에 그 원금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변액연금 또 10년, 10몇 년을 투자했건만 마이너스 수익률 내는 거 이런 것을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모든 상품들 해지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지고요. 효율적으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4%, 6%, 8%, 10%요. 그러면서 은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 좀 많다면 개인이 투자한다면 종소세, 종합소득세하고 건보료, 상속세 부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투자 하나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완벽하게 49.5% 최대 그것을 피하고요. 건보료를 피하고 상속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법인세를 내는데 모두 비용 처리하면서 법인세는 대단히 적게 냅니다. 건보료는 정확하게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으로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증여세는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연금보험을 혹시라도 젊은 사람들 중장년층이 가입한다면 풍요로운 은퇴자금 축적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가입하라고 만약에 권하는 연금보험 판매인이 있다면 반드시 배척하고요.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후 준비하고 내 자산 관리를 망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품을 가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간혹가다 이런 말 하죠. 국민연금도 중요하니까 임의가입으로 9만 원만 하세요. 그게 수익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뱀의 혀를 놀리는 아주 사악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은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보험을 판다는 거 아닙니까? 9만 원이 임의가입 9만 원이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장애연금 공짜로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금액 최대치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납부하고
납부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 그때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 상품 많이 가입했거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상품들, 예금, 적금, 기타 펀드 많이 가입했거든요. 이거 제대로 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자산 재배치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은퇴 자산 및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요, 금융이 정말로 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잘못되거나 비효율적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왼수가 되겠죠. 철천지 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이나 금융상품들은요, 수십 년 아니면 꽤 오랫동안 납부를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다면 인생을 통째로 말아먹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관리의 성공 열쇠는 간단합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금융상품, 보험상품을 배제하는 겁니다. 가입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수수료를 어떻게 챙겨보려고 판매를 계속 경유합니다. 갖가지 사악한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그런 걸 가입하게 만들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상품들을 가입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인생은 반이 성공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경험이 없는 사람들, 신혼부부, 중년부부 이런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가다가 커피, 그 다음에 담배, 술 아꼈는데 이런 데서 아끼지 못한다면요. 이런 거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백날 술값, 담배값, 그 다음에 각종 뭐 부식비 아껴봤자 소용없습니다. 도시락 싸갖고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여기에서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버리는 자산관리, 그러니까 줄줄 새는 자산관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관리를 조언해 줄 수 있는 현명한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은퇴준비, 금융상품에 대한 정비, 평가분석, 가족투자법인 설립운영, 콘스탄트 기밀 NGP 플랜, 투자지원, 증여세, 상속세, 절세 및 기타 갖가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줄줄 새는 돈을 그 낭비를 피할 수 있고 자산을 증식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아니죠. 4대, 5대, 6대, 100년, 200년, 300년 동안에 세금 무산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절세가 가능하겠죠. 한 달 동안에 그 지금 2025년도 을사년 한 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콘스탄트 김한테 그 의뢰를 하게 된다면요. 그 진행을 시킨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쓰잘데없는 연금보험 같은 거 가입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발가락에 낀 때도 안 되는 정말로 수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를 망칠 수 있는 암으로 번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소하고 보다 큰 안목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에 꼭 성공하시고 절세에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